2023년 9월 한국동물행동학 저널의 한 페이지에 흑백사진 한 장이 실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 마리의 하얀 진돗개가 나무 아래 웅크리고 앉아 그 앞에 놓인 작은 둥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및 설명 3일간의 관찰 진돗개의 까치 새끼 보호 행동. 이 사진 한 장은 동물행동학계에 작지 않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사진을 찍은 사람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김민재 교수, 동물행동학 전공으로 한국야생동물과 반려동물 행동을 연구해온 학자였습니다. 그는 그해 6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주택가에서 우연히 이 장면을 목격했고 그 순간부터 3일 밤낮을 카메라와 노트를 들고 한자리를 지켰습니다. 2023년 6월 26일 새벽 폭우가 그친 직후였습니다. 전날 밤부터 내린 비는 6시간 동안 250mm를 쏟아부었습니다. 장마가 끝난 직후였지만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축축했습니다. 김 교수는 평소처럼 새벽 6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선가 매미 소리가 들려왔고 풀숲에서는 젖은 흙냄새와 함께 여름꽃 향기가 섞여 올라왔습니다. 그가 공원 입구 쪽 버드나무 숲 근처를 지나는데 낮고 긴게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르렁, 으르렁. 경계하는 듯하지만 공격적이지 않은 소리였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자 큰 버드나무 한 그루 아래 한 마리의 하얀 진돗개 암컷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45살쯤, 털은 깨끗했지만 곳곳에 진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개는 김 교수를 힐끗 보더니 다시 시선을 앞으로 고정했습니다. 몇 걸음 더 다가가자 그제야 앞에 무엇이 있는지 보였습니다. 나뭇가지로 엮인 둥지 하나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둥지 안에는 3마리의 까치 새끼가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깃털이 제대로 나지 않아 분홍빛 피부가 비쳤고 가느다란 소리로 찌찌 울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진돗개는 사냥 본능이 강합니다. 새를 쫓는 것이 본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개는 새끼들을 공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 교수는 천천히 뒤로 물러나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10여 분간 관찰했습니다. 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둥지를 내려다보며 때때로 주변을 경계하듯 고개를 돌릴 뿐이었습니다. 이건 기록해야 해. 그는 재빨리 집으로 돌아가 카메라 2대와 삼각대, 노트북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개에게는 분명 주인이 있을 것이고 허락 없이 관찰하는 것은 옳지 않았습니다. 근처를 돌아다니다 지나가던 할머니에게 물었더니 아, 저 개요? 저기 빨간 대문집 박순자 선생님 집 하얀이에요. 순하고 착한 개인데 오늘 아침부터 저기 앉아서 안 움직이더라고요 라고 했습니다. 김 교수는 그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67세의 박순자 씨,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퇴직한 뒤 아들 가족과 함께 사는 분이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얀이가 새벽부터 안 들어오길래 이상하다 싶었어요. 저희 하얀이는 원래 밤 10시면 꼭 들어와서 자는 애인데. 직접 가서 보고 난 박 씨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저 애가 저런 행동을 할 줄은. 박 씨는 하얀이를 3년 전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했습니다. 당시 하얀이는 2살쯤 유기견으로 발견되었지만 건강 상태는 좋았습니다. 성격이 온순하고 사람을 잘 따라서 박 씨의 손녀 이지우, 7살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센터 직원이 한 가지만 말해줬다고 했습니다. 이 개는 특이하게도 새를 절대 해치지 않아요. 센터 마당에 참새들이 와도 그냥 지켜보기만 하더라고요. 김 교수는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행동을 3일 정도 관찰하고 기록해도 될까요?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례일 수 있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교수님, 하얀이가 새끼 새들을 해치진 않겠죠? 지금까지 본 바로는 전혀 그럴 기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보호하려는 것 같습니다. 오전 8시, 김 교수는 하얀이로부터 약 5m 떨어진 곳에 작은 의자를 펼치고 앉았습니다. 카메라 한 대는 삼각대에 고정해 연속 촬영 모드로 설정했고 다른 한 대는 손에 들었습니다. 하얀이는 앞다리를 쭉 뻗고 뒷다리를 접은 채 상체를 일으킨 자세로 둥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귀는 쫑긋 세워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8시 30분, 하늘이 다시 어두워지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보슬비였지만 금세 굵어졌습니다.
하얀이는 천천히 일어나더니 둥지 바로 위로 몸을 옮겼습니다. 내 다리를 약간 벌려 둥지를 감싸듯 서서 고개를 숙여 자신의 몸으로 비를 막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은 하얀이의 등과 옆구리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둥지 안의 새끼들은 거의 젖지 않았습니다. 김 교수는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카메라 셔터를 연달아 눌렀습니다. 9시 비가 그쳤습니다. 하얀이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털이 흠뻑 젖어 있었지만 몸을 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새끼들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10시 20분, 길 건너편에서 얼룩무늬 수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나 냄새를 맡으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3미터쯤 거리까지 왔을 때 하얀이가 일어나며 낮게 으르렁 소리를 냈습니다. 위협적이지만 공격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귀를 뒤로 젖히고 이빨을 살짝 드러냈습니다. 고양이는 멈춰 섰습니다. 약 2분간 서로를 바라보다 결국 고양이가 먼저 몸을 돌려 떠났습니다. 하얀이는 다시 앉았습니다. 정호, 박씨가 밥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얀 쌀밥에 소고기와 당근을 섞어 끓인 음식이었습니다. 하얀이는 일어나 냄새를 맡았지만 바로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으로 고기 한 조각을 집어 둥지 옆에 살짝 내려놓았습니다. 김 교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새끼 까치들은 당연히 그 고기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스스로 먹이를 먹을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얀이는 그걸 몰랐을 것입니다. 단지 나눠줘야 한다는 본능을 따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얀이는 그제야 자기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건너편 집 김수진 할머니가 하얀이에게 물을 가져왔고 옆집 대학생은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 동네 하얀이가 이런 일을 하다니. 사람들은 작은 목소리로 감탄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 햇살이 강해졌습니다. 기온은 32도까지 올랐고 아스팔트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얀이는 자세를 바꿔 둥지 옆에 비스듬히 누웠습니다. 자신의 몸이 그늘을 만들어 새끼들이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끔 새끼들 쪽으로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고 부서진 둥지 조각을 코로 밀어내 공간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5시, 손녀 지우가 학원에서 돌아와 하얀아 하고 소리치며 달려왔습니다. 그 순간 하얀이가 짧고 날카롭게 왈 한번 짖었습니다. 지우는 깜짝 놀라 멈춰 섰습니다. 평소 지우를 무척 좋아하던 하얀이였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몸이 긴장해 있었고 시선은 여전히 둥지를 향했습니다. 박씨가 재빨리 지우의 손을 잡고 떨어뜨렸습니다. 지우야, 지금은 하얀이 만지면 안 돼. 하얀이가 아기 새들 지키고 있어. 저녁 7시 30분, 해가 졌습니다. 김 교수는 적외선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밤에도 관찰을 계속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얀이는 둥지 바로 옆에 몸을 웅크리고 누웠습니다. 밤이 되자 풀벌레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새끼들은 여전히 가끔씩 짹짹 울었고 하얀이는 그때마다 고개를 들어 확인했습니다. 김 교수는 밤새 관찰을 이어갔습니다. 카메라 기록을 보니 하얀이는 밤새 깊이 잠들지 않았습니다. 30분에서 40분 간격으로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피고 새끼들을 확인한 뒤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가끔 몸이 미세하게 떨렸고 호흡이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스트레스와 피로의 징후였습니다. 6월 27일 오전 6시 해가 떠올랐습니다. 하얀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새끼들은 전날보다 조금 더 활발했습니다. 깃털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고 울음소리도 더 커졌습니다. 김 교수는 적외선 온도계로 둥지 주변 온도를 측정했습니다. 둥지 내부는 28도, 주변 기온은 24도였습니다. 하얀이의 체온과 호흡이 둥지를 따뜻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오전 11시 30분, 이웃집 중형 믹스견 수컷이 울타리를 넘어 들어왔습니다. 호기심에 하얀이 쪽으로 다가오자 하얀이는 즉시 일어나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한 경고였습니다. 이빨을 완전히 드러내고 털이 곤두섰습니다. 상대 개가 계속 다가오자 하얀이는 두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둥지로부터 1m 이상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놓고 그 안을 지키는 것 같았습니다. 상대 개는 잠시 망설이다 결국 돌아갔습니다. 정호, 박씨가 다시 밥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도 하얀이는 고기 한 조각을 떼어 둥지 옆에 놓았습니다.
박 씨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 애가 저렇게 착할 줄은 몰랐어요. 김 교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본능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하얀이는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후 3시 45분,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1시간 동안 5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하얀이는 다시 둥지 위로 몸을 옮겨 더 낮게 엎드려 둥지를 완전히 덮었습니다. 빗물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털이 찰랑거리며 물기에 젖어 축 처졌고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추위와 피로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얀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김 교수는 우산 아래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25년간 수많은 동물 행동을 관찰했지만 이 순간만큼 마음이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노트에 적는 손이 떨렸습니다. 6시 비가 그쳤습니다. 하얀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털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박 씨가 수건을 들고 달려왔지만 하얀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건을 거부한 것입니다. 제자리에 서서 물기가 저절로 빠지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둥지 옆에 앉았습니다. 6월 28일 오전 6시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하얀이는 눈에 띄게 지쳐 보였습니다. 눈 주변이 움푹 들어갔고 털은 여전히 완전히 마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세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새끼들은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깃털이 더 많이 자랐고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먹이를 달라는 듯 울어댔습니다. 8시 20분, 그때였습니다. 한 마리의 성체까치가 날아왔습니다. 검은 머리와 날개, 하얀 배, 긴 꼬리 어미였습니다. 까치는 약 4m 떨어진 버드나무 가지에 앉아 둥지 쪽을 바라보며 깍, 깍 울었습니다. 하얀이는 고개를 들어 까치를 봤습니다. 그러나 짖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까치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카메라를 들어 연사 모드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8시 35분, 까치는 한 걸음씩 가까이 왔습니다. 다른 가지로, 더 낮은 가지로 옮겨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둥지로부터 약 1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하얀이는 천천히, 매우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2걸음, 3걸음. 그러나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약 5m 떨어진 곳에 앉아 여전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까치는 둥지로 다가가 새끼들을 하나하나 부리로 살짝 건드리며 확인했습니다. 짹, 짹, 짹 새끼들이 울었습니다. 까치는 날개를 펼쳐 새끼들을 감쌌습니다. 8시 50분, 까치는 다시 날아올랐습니다. 5분 후 돌아왔을 때 부리에는 작은 벌레 한 마리가 물려 있었습니다. 까치는 새끼 하나에게 먹이를 주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하얀이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10시, 까치는 계속해서 먹이를 날라왔습니다. 새끼들은 점점 더 활발하게 반응했습니다. 하얀이는 점점 더 멀리 떨어졌습니다. 처음 5m에서 10m, 그리고 나무 뒤쪽으로 완전히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정오, 박 씨가 밥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하얀이가 즉시 달려와 밥을 먹었습니다. 그릇을 비우다시피 했습니다. 3일 만에 제대로 먹는 것이었습니다. 김 교수가 하얀이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고했어요, 하얀아. 하얀이는 김 교수의 손을 한번 핥았습니다. 눈빛은 온화했지만 어딘가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 30분, 까치는 둥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떨어져 나간 나뭇가지를 다시 가져와 끼워 넣고 깃털과 부드러운 풀을 깔았습니다. 둥지가 다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 김 교수는 장비를 정리했습니다. 72시간의 관찰이 끝났습니다. 그는 박 씨와 아들 이상우 씨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하얀이는 특별한 개입니다. 박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우리도 하얀이를 더 잘 알게 됐어요. 하얀이는 집으로 돌아가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마침내 편안하게 누워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고개를 들어 버드나무 쪽을 바라봤습니다. 2023년 8월, 김 교수는 47페이지 분량의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장기적 종간 보호 행동, 진돗개의 까치 새끼 보호 사례 연구였습니다.
논문에는 120분 분량의 영상과 300장이 넘는 사진, 시간별 상세 기록이 포함되었습니다. 9월, 논문이 한국동물행동학 저널에 게재되자 학계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도쿄대학교 야마모토 켄지 교수는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포식자 피식자 관계에 있는 종 사이에서 장기간 일방적 보호 행동이 관찰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행동이 단순한 모성 본능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더 복잡한 인지적 선택의 결과인지 후속 연구가 필요합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엠마 리처드슨 박사는 공동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국제동물행동학회는 김 교수를 2024년 연례 학술대회 기조 연사로 초청했습니다. 한국이 KBS, SBS, MBC가 연달아 보도했고 영상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은 한 달 만에 500만 조회수를 넘어섰습니다. 댓글에는 정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정이지. 동물도 정을 아는구나. 하얀이한테서 우리가 잃어버린 뭔가를 본 것 같아요. 2024년 1월, 3마리의 까치 새끼는 모두 건강하게 자라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끔 박 씨의 집 근처로 돌아왔습니다. 마당 앞 전깃줄에 앉아 깍깍 울었습니다. 하얀이는 여전히 그 소리를 들으면 마당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꼬리를 살짝 흔들며 마치 오랜 친구를 알아보는 것처럼. 박 씨는 소녀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저 까치들이 하얀이 보러 온 거야. 하얀이랑 까치들이 친구예요? 응, 아주 특별한 친구지. 2024년 가을, 김 교수는 다시 한번 박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하얀이는 이제 6살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건강했고 눈빛은 맑았습니다. 김 교수가 다가가자 하얀이는 꼬리를 흔들며 반겼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버드나무 아래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둥지는 사라졌고 풀만 무성했습니다. 김 교수는 논문 결론 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동물의 본능이라는 말로 많은 것을 설명하려 하지만 때로는 그 말로는 담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얀이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선택이었고 책임감이었으며 어쩌면 우리가 연민이라고 부르는 그 무엇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얀이는 가끔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버드나무 아래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곳에 한참을 앉아있곤 합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무엇을 기억하는 것일까요? 하얀이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김 교수는 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하얀이는 이해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늘에서 까치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하얀이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짓는 것처럼 보였습니다.